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자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점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에 관한 문제로 쿨롱 법칙을 이용한 합성 전개 계산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두 점 전하 Q1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C와 Q2는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C가 각각 점 0,0과 점 3,0m에 위치할 때 점 1,0m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약 몇 뉴턴 퍼 쿨롬일까요? 단, K는 9 곱하기 10의 9 뉴턴 미터 제곱 퍼 C 제곱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36입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E는 KQ 나누기 R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K는 쿨롱 상수, Q는 전하량, R은 전하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점 1,0에서 Q1까지의 거리는 1m이고 Q2까지의 거리는 2m입니다. Q1에 의한 전개는 9 곱하기 10의 9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를 1의 제곱으로 나누면 36 뉴턴 퍼 쿨롬이 되며 양전하이므로 바깥쪽 방향인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Q2는 음전하이므로 전하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두 전개의 방향이 같으므로 벡터 합을 구하면 되며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36 뉴턴 퍼 쿨롬입니다. 전개는 벡터량이므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립된 도체구의 정전 용량에 관한 문제로 구의 정전 용량 공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A인 도체구가 전이 V로 대전되어 있을 때 이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4파이 입실론 제로 A입니다. 정전 용량의 기본 정의는 C는 Q 나누기 V로 전하량을 전이로 나눈 값입니다.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전하 Q가 분포할 때 구의 표면 전이는 V는 Q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됩니다. 이를 정전 용량 공식에 대입하면 C는 Q 나누기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됩니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며 값은 약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이 퍼 미터입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점은 도체구의 정전 용량이 오직 구의 반지름 A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지구와 같은 큰 구의 정전 용량 계산에도 활용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평행판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 변화에 관한 문제로 정전 용량 공식의 변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에서 극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하고 극판의 면적을 4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2배가 된다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 공식은 C는 엡실론 제로 S 디바이드 D입니다. 여기서 S는 극판의 면적, D는 극판 사이의 거리이고 엡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정전 용량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적을 4배로 하면 정전 용량이 4배 증가하고 거리를 2배로 하면 정전 용량이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두 효과를 함께 적용하면 4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어 정전 용량은 2배가 됩니다. 실제 설계에서 정전 용량을 늘리려면 극판 면적을 크게 하거나 극판 간격을 좁게 해야 하며 유전율이 높은 유전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낸드 게이트의 진리표에 관한 문제로 낸드 게이트의 기본 동작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낸드 게이트의 진리표에서 출력이 0이 되는 입력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A는 1, B는 1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not and의 약자로 AND 게이트의 출력을 not 게이트로 반전시킨 조합입니다. 따라서 AND 게이트와 출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AND 게이트는 모든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므로 낸드 게이트는 모든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고 그 외의 경우 00, 01, 10에서는 모두 출력이 1이 됩니다. 불대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ab-가 되며 a는 1, b는 1일 때 ab는 1이므로 y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낸드 게이트는 유니버설 게이트로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소자로 낸드 게이트만을 조합하여 AND, OR, NOT, XOR 등 모든 기본 논리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CMOS 기술로 낸드 게이트가 매우 효율적으로 제작되며 많은 디지털 IC의 기본 빌딩 블록으로 사용됩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이름도 낸드 구조에서 유래했으며 SR 레치의 기본 구성에도 낸드 게이트가 활용됩니다.
직접 회로 설계에서 낸드 게이트의 전파 지연이 짧고 면적이 작아 CPU와 메모리의 핵심 회로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합 논리 회로의 특징에 관한 문제로 조합 논리와 순서 논리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클록 신호가 필요하다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키트는 현재의 입력값만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디지털 회로로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력이 바뀌면 내부 게이트 전파 지연 시간 후에 출력이 바로 반응하며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메모리 기능이 없고 클록 신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드백 경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조합 논리 회로로는 AND, OR, NAND, XOR 등의 기본 게이트를 비롯하여 가산기, 애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디코더, 엔코더, 비교기, 컴패레이터, ALU 등이 있습니다. 반면 순서 논리 회로, 시퀀셜 로직 서키트는 현재 입력뿐 아니라 이전 상태까지 기억하여 출력을 결정하는 회로로 메모리 요소인 플립플롭이나 레치가 포함되며 대부분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합니다. 레지스터, 카운터, 시프트 레지스터, 상태 머신, FSM 등이 순서 논리 회로에 해당합니다. 조합 논리 회로의 설계는 진리표 작성, 카르노맵, K맵을 통한 간략화, 게이트 구현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타이밍 해석에서는 최장 경로의 전파 지연이 전체 회로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디코더의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로 입력과 출력의 개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코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n개의 입력으로 2의 n제곱개의 출력을 가진다입니다. 디코더는 n비트의 이진 코드 입력을 받아 2의 n제곱개 출력선 중에서 해당 코드에 대응하는 하나의 출력선만을 활성화, 보통 하이, 시키는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 2to4 디코더는 2개의 입력으로 4개의 출력을 가지며 3to8 디코더는 3개 입력으로 8개의 출력을, 4to16 디코더는 4개 입력으로 16개의 출력을 만듭니다. 입력이 0,0이면 첫 번째 출력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 입력이 1,1이면 마지막 네 번째 출력만 1이 되는 식입니다. 디코더는 이네이블 입력을 추가로 두어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네이블이 비활성화되면 모든 출력이 0이 됩니다. 실제 응용으로는 메모리 애드레스 디코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제어, 인스트럭션 디코더, 주소 디코딩을 통한 칩 선택, 칩 셀렉트 등이 있습니다. 디코더의 반대 개념이 인코더로 2의 n제곱개 입력 중 활성화된 하나를 n비트 이진 코드로 변환합니다. 우선순위 인코더, 프라이오리티 인코더는 여러 입력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향상된 형태이며 인터럽트 컨트롤러 등에 쓰입니다. BCD2 데시멀 디코더, BCD2 7세그먼트 디코더 등 특수 목적 디코더도 널리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파 정류 회로에 관한 문제로 부하 저항 양단의 평균 전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반파 정류 회로에서 입력 전압의 최대값을 VM이라 할 때 부하 저항 양단의 평균 전압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VM 파이입니다. 반파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 하나를 사용하여 정연파 입력의 양의 반주기만 통과시키고 음의 반주기는 차단하는 회로입니다. 정연파의 한 주기를 적분하여 평균값을 구하면 양의 반주기에서만 출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 전압은 VM파이가 됩니다. 참고로 전파 정류 회로의 경우에는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를 모두 정류하기 때문에 평균 전압이 2VM파이로 반파 정류의 2배가 됩니다. 또한 VM파이 루트 2는 정연파의 실효값을 나타내는 값이며 VM파이 2는 평균 전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처럼 정류 회로의 종류에 따라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차동 증폭기에 관한 문제로 CMRLR과 동상이득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차동 증폭기의 CMRLR이 80dB이고 차동이득이 1000일 때 동상이득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0.1입니다. CMRLR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시오의 약자로 차동이득을 동상이득으로 나눈 값을 데시벨로 표현한 값입니다. 공식은 CMRLR은 20log AD/AC입니다. 문제에서 CMRLR이 80dB이므로
80은 20 로그 1000/AC가 됩니다.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4는 로그 1000/AC가 되고 로그를 풀면 10의 4제곱인 많이 1000/AC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AC는 0.1이 됩니다. CMRLR 값이 클수록 차동 증폭기의 동상신호 제거 능력이 우수하며 계층용 증폭기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80dB 이상의 CMRLR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괴환 증폭기에 관한 문제로 음의 괴환의 효과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괴환 증폭기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이득의 증가입니다. 음의 괴환은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되돌려 원래 입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함으로써 증폭기의 특성을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음의 괴환을 적용하면 전체 이득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로 이득의 안정화, 대역폭의 증가, 비선형 왜곡의 감소, 입출력 임피던스의 개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의 괴환은 출력의 일부를 동일한 위상으로 입력에 되돌리는 방식으로 이득은 증가시키지만 발진을 일으키기 쉬워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선형 증폭기에서는 대부분 음의 괴환을 사용하고 발진기를 설계할 때만 양의 괴환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전자기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